오매기술이 일반 탁주 제조법과 다른 점이 있다면 바로 이 문고리 모양의 술떡을 빚어 만드는 것인데, 그 제조 과정이 특이한 만큼 품과 정성도 많이 든다. 이렇게 해서 만든 오매기 술떡은 솥에 넣고 삶아야 하는데, 이때 솥전이나 바닥에 붙지 않도록 댄잎을 깨끗이 씻어서 솥 안에 미리 깔아 놓는다. 술떡을 솥 안에 넣고 삶을 때도 미리 깔아둔 댄잎 위에 서로 붙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넣어야 한다. 술떡을 삶을 때는 가능한 한 화력이 좋은 장작을 짚어서 설익지 않도록 넉넉히 뗀다. 떡이 다 삶아졌는지 댄잎을 돌려가면서 확인한다. 김을정 여사는 김으로 덮인 솥 아니지만은 술떡이 잘 익었는지를 오랜 경험을 통해서 알아낸다. 참기름을 바른 듯 윤기가 흐르고 나긋해 보이면 술떡은 영락없이 잘 익은 것이다. 성읍리는 상간마을이면서도 500간의 현청 소재지였기 때문에 여러가지 향토 음식이 전승되고 있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전통 민속주의 제조기술이 뛰어났다. 그 대표적인 것이 오매기술이라고 부르는 탁주이다. 제주 사람들은 술을 즐긴다는 말이 옛 기록으로 남을 정도였으니 아낙네들의 술 빚는 솜씨가 대단했음을 미루어 짐작해야 한다. 그 대표적인 기능 보유자가 김을정 여사이다. 김을정 여사는 어릴 적부터 친정어머니의 일선을 도우면서 익힌 술 빚는 기술로 90년 5월 30일 제주도 무형문화재 제3호 오매기술 제조기능 보유자로 인정받기에 이르렀다. 제주 술에 대한 기록은 신증 동국 여지승남이 가장 오래이고 조선조 중종 때에 저술된 김정의 제주 풍토록 등의 제주 토속주에 관한 기록이 남아있다. 김을정 여사는 출가 후에도 한학제했던 시댁문 중에 많은 손님들을 접대하느라 시어머니와 함께 오매기술을 빚어왔고, 그러면서 더욱 그 솜씨는 완숙의 경지에 이르렀다. 좋기 40~50년의 술솜씨를 간직해온 김을정 여사는 그래서인지 술 담글 때 쓰이는 갖가지 도구들이 광을 메우고도 남는다.
맷돌, 망태기 하며 모두가 손때 묻고 아끼던 소중한 물건들이다. 오매기술의 재료는 제주의 풍토적 조건에 따라서 밭에서 생산된 차좁쌀을 원료로 쓰는데 그 종류도 흐린조, 청돌화리, 조시리, 봉개시리 등 여러 종류가 있다. 우선 술을 빚기 위해서 누룩을 만들어야 하는데 먼저 밀을 맷돌에 가한다. 맷돌에 가한 가루를 미지근한 물에 타서 덩어리가 지지 않을 정도로 반죽을 한다. 보통 밀가루 넉대에 물 8홉 정도의 비율로 반죽을 한다. 반죽한 것은 쳇바퀴 같은 것에 담아서 발로 밟아 만들기도 하고 혹은 손으로 단단하게 빚어 만들기도 한다. 반죽해 만든 누룩은 망태기에 차곡차곡 넣고 짚을 깔아 서로 붙지 않게 간수해서 부엌 구석이나 또는 쥐를 피하기 위해서 가시랭이와 집 따위를 쌓아둔 자리에 묻어서 20여일 정도 놓아두면서 띄운다. 누룩이 알맞게 뜨게 되면은 덮어두었던 짚을 걷어내고 양지 바른 곳에 누룩을 건조시킨다. 이때 누룩을 짚으로 엮어 고광벽에 걸어두거나 처마 밑에 매달아서 말리기도 한다. 누룩이 좋아야 술맛이 난다는 말이 있다. 누룩은 띄우기도 잘해야 하지만은 너무 띄워 썩혀서도 안 되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김을정 여사가 누룩을 말릴 때면은 손끝으로 느끼고 냄새만으로도 잘 뜨고 못 뜬 누룩임을 식별해낸다. 어떤 누룩이든 사시절 만들 수는 있지만은 햇살이 좋은 음력 8월이 가장 좋다고 한다. 썩지 않게 잘 건조시킨 누룩은 대강 빻아서 항아리에 담아 보관해 두었다가 필요할 때 다시 꺼내서 가루로 곱게 빻아 사용한다. 오매기술을 담그기 위해서는 우선 차좁쌀과 누룩가루를 준비한다. 차좁쌀은 미지근한 물에 8시간쯤 담갔다가 가루로 빻고 그 가루를 다시 반죽한다. 덩어리가 지지 않도록 역시 미지근한 물로 반죽을 해야 하며 잘 치대야 술떡을 만들어도 응어리가 지지 않는다. 반죽을 주먹만큼씩 떼어서 떡을 빚는데 이것이 오매기 술떡이다.
김을정 여사가 술을 담가 삭히고 기다렸다가 처음 술떡을 열 때는 언제나 그렇듯이 마음이 설레인다. 우유빛으로 잘 발효된 술은 냄새부터가 향기롭다. 녹익은 술떡에서 맨 위에 뜬 맑은 우국을 떠내면은 그것이 바로 청주가 되고 그 밑국은 탁주가 되는 것이다. 또 마셔가는 대로 반복해서 참누룩가루와 오메기떡으로 밑술밥을 만들어 넣기만 하면 곧 묵힌 것과 마찬가지로 쉽게 발효가 된다. 술맛은 기술도 기술이지만 정성을 들여야 하고 또 정성을 들인 만큼 맛도 달라진다. 조금 덜 익으면 뜰고 너무 익으면 시금털털한 것이 제맛이 나지 않는다. 김을정 여사가 손끝으로 술 한 방울을 찍어 입에 대보면 그 모든 까다로운 진단이 금시 내려진다. 우리 전통 민속주인 문배술. 주요 무형문화재 86호인 서울의 이경찬 씨는 향토술인 문배주를 빚으면서 술 만드는 법을 전승 보존해오고 있습니다. 문배술은 원래 평양지방에서 전래되어 온 증류주인 소주로서 주 원료는 밀, 누룩과 좁쌀, 수소입니다. 술 담그는 용기는 톱을 사용하고 습기가 없고 깨끗한 곳에서 빚습니다. 두 차례의 술 덧담금을 행한 지 열흘 후에 증류하는데 시루에 쪄서 섭씨 25도까지 냉각하고 물누룩을 첨가해 혼합합니다. 문배술은 알코올 도수가 높아 48도에 이르며 갈무리도 영구 저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정부가 국가지정 전통 민속주와 향토주의 시중 판매를 허용함으로써 60년 만에 우리의 술맛을 되찾게 됐습니다.